당진시가 도비도와 난지도 해양관광 복합단지 조성 계획을 밝힌 가운데 본격적인 민자 유치에 나섰습니다. 수차례 무산된 개발이 이번에는 가시화될지 주목됩니다. 해안 청포대 해수욕장에서 실종된 20대 여성이 인근 해수욕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해경은 사망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이상기후로 예산지역 사과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이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예산군의회는 정부에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폭염이 이어지면서 천수만에 고수온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지난해보다 4일이 빠른데 지자체는 양식어장 피해 예방에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충남뉴스입니다. 장기간 방치돼 흉물이 된 도비도 휴양단지. 지난 2월 당진시가 이곳을 해양관광 복합단지로 탈바꿈하겠다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오성환 당진시장이 충남방송 인터뷰에서 본격적인 민자유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집중호우 피해 예방 계획도 제시했는데 관련 내용 한보모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축구장 14개 면적에 달하는 도비도 휴양단지. 관광객 발길이 끊기면서 지난 2014년 문을 닫았습니다. 이후 토지 소유주인 한국농어촌공사가 민간 개발을 5차례나 추진했지만 모두 무산됐습니다. 방치된 기간이 올해로 꼭 10년째. 개발을 바라는 목소리에 당진시가 직접 도비도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이번엔 난지도까지 묶어 해양관광 복합단지로 조성하기로 한 겁니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한국농어촌공사와 손을 맞잡았는데 각종 특례가 적용되는 지역특화 발전특구 지정을 추진해 민간 투자를 적극 유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당장 다음 달 26일부터 공모 접수에 들어갑니다. 민자 공모가 되면 특구로 지정해서 약 1조 5천억 정도 이상 공모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도비도 난지도가 본격적으로 개발이 되고 지난주 사흘간 2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진 당진. 곳곳에서 하천이 범람하면서 전통시장이 통째로 잠기고 학교에서 수업을 받던 학생들이 대피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진시는 전통시장 주변 저지대에 배수 펌프장을 설치하고 제방 보강 공사를 진행해 피해를 근본적으로 막겠다는 계획입니다. 추경에 시비로 20억 예산을 세웠어요. 예. 재래시장 그 저지대에서 배수 펌프장을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금년 하반기에 착공이 들어와서 근본적으로 공사를 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충남도와 함께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소득 보전 방안에 대해서 도에서 시하고 같이 검토해서 처리해 주자 이런 의견이 계셨었어요. 도하고 같이 시하고 소득 보전 방안에 대해서 강구를 해서 이 밖에 드론 도시 만들기 위해 뛰어든 배경과 자사고 설립, 호수공원 조성 등 정주 여건 개선 방안까지 반환점을 둔 민선 8기 당진시 주요 현안을 점검해보는 헬로 이슈 토크는 24일 밤 9시에 방송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호반그룹이 당진시에 수해복구 지원금 1억 원을 전달했습니다. 호반그룹 김선규 회장은 이번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진 시민들에게 위로를 전하며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8일 당진에는 시간당 최고 81mm의 폭우가 쏟아져 도로와 상가, 학교 등이 침수됐으며 현재 피해 주사와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태안 청포대 해수욕장에서 실종된 20대 여성 A씨가 약 4km 떨어진 다른 해수욕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난 23일 아침 9시 50분쯤 딸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A씨 부친의 실종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경찰과 해경은 실종 약 7시간이 지난 같은 날 저녁 8시 10분쯤 몽산포 해수욕장에서 숨진 A씨를 발견했습니다. 해경은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산군의회가 24일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사과농가 피해 예방 대책과 농업재해 보상보험 개선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건의문에는 피해 농가에 대한 원인 규명과 전수조사 실시, 농업재해보험 관련법 개정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신품종 개발 등이 포함됐습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홍원표 의원은 지난해 이상기후로 사과 생산량이 약 30% 감소한 데 이어 올해도 생산량 감소가 우려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예산권의회는 건의문을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국회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천수만 해역에 고수온주의보가 내려져 충남도가 양식어장 대응 강화에 나섰습니다. 고수온주의보는 수온이 28도에 도달하거나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는 해역에 발령되며 올해는 지난해보다 4일 빨리 내려졌습니다. 충남도 현장 대응반은 국립수산과학원, 시군과 함께 먹이 공급 중단과 용존 산소 공급, 조류 소통 등을 추진하고 피해 발생 시 즉각 복구 활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장맛비가 한풀 꺾이고 연일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의 폭염경보도 발효됐습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온열 질환에 노출될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전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낮 기온이 30도가 웃도는 후덥지근한 날씨. 딸기 모종을 키우는 비닐하우스 안에서는 작업자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땀은 비 오듯 쏟아집니다. 굉장히 더워요. 안에 50도, 60도도 가거든요. 근데 그럴 때 무리해서 이러시면 진짜 질병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온열 질환 발생 가능성도 늘고 있습니다. 온열 질환은 열에 장시간 노출됐을 때 발생하는 질환인데 두통과 어지러움증, 근육 경련 증상 등이 나타나며 심할 경우 사망에도 이를 수 있습니다. 특히 땡볕에서 활동하는 농민이나 건설 노동자, 노인 등은 고위험군에 속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질병관리청 자료를 보면 최근 2달 새 발생한 온열 질환자는 전국적으로 633명, 이 중 3명이 사망했습니다. 올해 여름은 평년보다 더 더울 것으로 예보되면서 온열 질환 발생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가장 낮 시간 더운 시간대인 2시부터 5시에는 야외 활동을 가급적이면 자제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에어컨 온도를 실내 온도보다 5도 이상 더 차이가 나지 않게 유지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자체들도 온열 질환자 발생을 막기 위해 현장 시찰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농촌에 그래서 일하는 농작물을 하는 우리 주민들이 온열 질환에 많이 지금 쓰러지는 경우도 있고 해가지고 주민들 여러 가지 온열 질환 예방이나 농작물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없도록. 덥고 습한 날씨가 계속되는 여름, 혹시라도 몸에서 이상 증세가 나타나면 가까운 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119로 신고해 초기에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현입니다. 도심 곳곳에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가 골칫거리가 된 지 오래입니다. 일부 지자체는 자체 조례를 만들어 견인 조치까지 시행하는 등 관리에 나서고 있지만 불편은 여전합니다. 특히 페달을 밟는 공유형 자전거의 경우 조례가 있어도 견인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보도에 안수민 기자입니다. 기장군 정관 신도시입니다. 인도 곳곳에 공유형 자전거가 방치돼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 옆은 물론 횡단보도 가장자리에도 아무렇게나 놓여 있습니다. 일부는 쓰러진 채 보행자들의 통행을 가로막기도 합니다. 동해선 일광역 앞의 상황도 마찬가지. 인도를 점령한 공유형 전동 킥보드와 자전거 수십 대가 눈에 띕니다. 바로 옆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 공간은 텅 비어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면 막 한 10대 쌓여 있어요 지금. 관리도 안 되고 인도에 대놓고 사람들 다니면서 애들 위험하고 뛰다니다가 이 진짜 문제예요 문제.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산시와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는 자체 조례를 통해 강제 견인할 수 있도록 하거나 신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관리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업체의 관리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시민의식도 개선되지 않으면서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는 실정.
더욱이 전동 킥보드와 달리 페달을 밟는 형태의 공유 자전거의 경우 도로교통법의 특별법인 자전거법의 규제를 받다 보니 조례를 통한 견인조차 불가능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페달형 자전거는 사실은 자전거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견인이라든지 법적 근거로 해가 과태료를 처벌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빨리 개정이 되어야 이 견인이라든지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서 이 지자체에서 조례를 통해서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무단 방치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안과 지자체가 무단 방치된 자전거를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계류 중입니다. 시장 규모가 커지는 만큼 각종 불편과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촘촘한 법제도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충남도가 24일 당진에서 국내 유일 해상풍력용 CLB 포설선 팔로스호의 취향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취향식에는 김태흠 충남지사와 오성환 당진시장, 송종민 대한전선 부회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충남도는 지난해 네덜란드의 한 회사로부터 팔로스호를 인수했으며 이를 통해 당진 공장에서 생산되는 해저 케이블을 수출할 계획입니다. 충남도는 해저 케이블의 수출을 위해 해저 케이블과 공장, 전력기기 공장, 기술연구소 등 핵심 시설을 당진에 구축했습니다. 당진 중앙지구대 2팀이 경찰청에서 주관하는 전국 지역경찰 베스트팀 2급지 1위를 달성했습니다. 이 팀은 올해 2월부터 4개월간 사건 300여 개의 범인을 검거하고 62건의 경범죄를 단속했습니다. 특히 지난 5월 카페 공용 화장실에서 여고생을 불법 촬영한 20대를 잠복 수사 끝에 구속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국 지역 경찰서 최초로 안전 GPS 프로젝트를 추진해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게 호신용품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베스트팀 1위를 달성한 소속 경찰관 5명은 승급과 특별 승진을 했습니다. 천안의 한 번화가에서 도박장을 개설한 업주와 도박 참여자 등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충남경찰청은 업주 40대 A씨 등 4명을 도박장 개설 혐의로 구속하고 도박 참여자 92명을 불구속 상태로 경찰에 넘겼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일당은 천안의 한 빌딩에 홀덤펍을 차리고 도박 참가자에게 현금을 받고 칩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불법 환전에 다른 공범들의 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종사자들에게 다른 사람을 운영자로 지목하게 하는 등 허위 진술을 모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압수한 5억 원 상당의 수익금에 대해 기소 전 몰수 추징 보전을 신청했습니다. 보령에서 해루질을 하다 고립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23일 밤 10시쯤 해루질을 하던 70대 3명은 육지로의 이탈 시간을 놓쳐 고립됐습니다. 당시 3명 모두 휴대전화를 소지하지 않았으며 어선을 확인하러 온 목격자가 보령 해경에 신고해 전원 구조됐습니다. 해경은 최근 해루질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해루질을 할 때에는 항상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휴대전화를 소지하는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당진 합덕 연호 물축제가 이번 주말 합덕제에서 열립니다. 당진시는 지난해까지 합덕 연꽃축제 부대 행사로 열린 물축제를 올해부터 별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축제 기간에는 워터슬라이드와 풀장, 바닥 분수가 운영되며 트로트와 마술 공연도 펼쳐질 예정입니다. 서산에서 삼길포 우럭축제가 열립니다. 이번 축제는 다음 달 24일부터 이틀간 삼길포항 일원에서 진행되며 우럭 독살 체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붕장어 잡기와 우럭 요리 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한편 서산시는 지난 19일부터 4일간 일산에서 열린 국제 관광 박람회에 참가해 삼길포 우럭 축제와 여름철 서산 지역 관광 명소 등을 홍보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